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10일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흐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26.73포인트, 한 1.5%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1850선을 가볍게 회복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1% 조금 넘게 오르면서 520선대 중반인 525까지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에 쫙 올라갔던 증시가 장 막판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흐름세를 잘 유지를 해줘서 오늘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놓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겠고요. 자, 02-3153-2613번 이제 익숙하신 전화번호죠. 자, 이 번호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전화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상담은 좀 더 서둘러서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은데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 신청도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 종목 선정을 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부지런하신 분은 벌써 서너 분 벌써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합니다. 자, 오늘 이종엽 대리를 동양증권에 계신 이종엽 대리를 연결해서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리포트는 키움증권에서 나온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외작의 기업들의 반격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2012년 중국 굴삭기 시장을 현 시점에서 전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2011년보다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2011년 대비 나빠질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중 판매 동향은 상고하저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의 경우 공격적인 자체 할부 행사로 인해서 중국 로컬사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두드려졌는데 반해서 올해는 외국 회사들이 강하게 반격을 하면서 외작의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로컬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장과 공격적인 자체 할부 행사 등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굴삭기 시장의 특성상 공격적인 자체 할부는 부실 채권율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최근 일부 로컬 업체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12년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 작년과 같이 자체 할부 마케팅을 강행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올해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반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지난 11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4.2%로 4%대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전인대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부 지역의 도시화, 도시개발, 서부대개발 사업 등이 가속화되며 중국 굴삭기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미 지역도 2012년 총선을 염두한 경기 부양 기조 유지와 최근 3, 4년간 경기 위축으로 단행되지 못했던 설비 투자 및 재고 소진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회사인 바켓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OCI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초 키로당 45달러 수준이던 폴리실리콘 스팟 가격이 연말까지 해서 27달러까지 급락하면서 분기별 평균 가격 역시 3분기 51.4달러에서 31.9달러로 40% 가까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폴리실리콘 부분에서의 큰 폭의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의 급락이 오히려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을 촉진하며 악성 잉여 공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급 상한의 개선으로 인해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높아질 전망이며 올해 2분기경부터는 메이저 업체들의 손익분기 수준인 키로당 25에서 30달러 부근에서 가격 유지 혹은 소폭의 반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 폴리실리콘의 가격을 반영한 2012년 실적 추정치는 매출액 4조 2천억 원, 영업이익 5,427억 수준으로 다소 하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품 가격 급락이 진정되면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수익성 턴어라운드가 가시되고 있고 향후 매크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시점에서는 매력적인 수준에 진입한 제품 가격으로 인해 태양광 제품의 수요가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목표가는 24만 5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나온 코리아 서킷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용 스마트폰을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2010년 말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메인 PCB인 HDI 양산을 승인받고 2011년 1분기부터 스마트용 HDI를 납품하였으나
캐파 및 설비의 부족으로 수주 물량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작년 상반기 설비 증설로 인해 캐파를 확보하였고 지난 4분기부터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 노트 등 전략 스마트폰의 HDI를 정상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영업이익은 164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현대 주가가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코리아 서키트의 현재 시가총액은 1,569억 원으로 31.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인터플렉스의 지분가치 1,753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지난해 4분기 3,350원부터 140%가량 상승을 하였으나 아직 인터플렉스의 지분가치조차 반영되지 못한 셈인 거죠. 그러나 2012년부터는 영업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지분가치뿐만 아니라 동사의 영업가치도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예상 PER 역시 6.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이고 이로 인해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동현증권 이종엽 대리로부터 오늘 세종모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OCI 코리아 서키트 참고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센투자 플러스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내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최대한 선정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서울경제TV의 정태식, 정영환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제일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건강 관리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부터 감기 기운이 와가지고요. 머리도 좀 아프고 지금 코도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 건강합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12월 달에도 한번 걸렸었는데 또 걸리네요. 1월 달에. 달마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참 엔지니어링이요. 참 엔지니어링. 가격과 비중은? 4,000원에 20%입니다. 4,000원에 20%? 네네. 네. 자, 그럼 이 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이걸 제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네. 올 4월인가 그때 잡았습니다. 네. 네, 실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걸 개인적으로 한 15,000원 이상을 샀었는데 네. 8월 달에 갑자기 그냥 4,300원 얼마 가더만 그냥 바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팔 게 없었는데 다시 요즘 와가지고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때 이 회사에서는 올해도 실적이 한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예. 램 리서치와도 서로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2012년도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작년 실적만 봐도 너무 퍼가 났고 그래서 저는 여기 대해서 좀 중장기로 갖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하면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틀림없어 보인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과연 실적에 걸맞은 주가로 찾아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최우선적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램 리서치하고 관계도 좀 알고 싶어요. 아, 그 관계에 대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또 준비를 하시는데 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많은 것에 대한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예, 참 엔지니어링은 일단은 지금 보면은요, 뭐 그동안 그 사신 가격에서 한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대로 가져갔던 인내는 뭐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4,000원에서 2,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투자가 일단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인내를 해서 일단은 4,000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참 엔지니어링이 그 4,000원 언저리에서 빠지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LCD 장비에 대한 LCD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LCD 투자가 좀 저조할 것이다. 뭐 그런 예상 때문에 주가가 올해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LCD 장비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
아몰레드라든가 또 태양광 장비 그쪽으로 진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매출처를 다변화하면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제 LED라든가 OLED 또 그 다음에 태양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적 가시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의 삼성전자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협력업체인 참 엔지니어링의 또 수익도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같이 동반 진출하게 된다면은 어차피 실적은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시는 가격에 비해서 지금 빠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등이 단기간에 10월 달부터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2,000원에서 3,900원까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앞으로 기간주 정도 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고요. 물론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강력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9월 달에서부터 두 달 사이에 거의 뭐 더블은 아니지만 한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2,000에서 3,600원까지.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어쩌면은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기간 조정 받은 이후에 강하게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추세를 돌렸다는 측면에서는 가져가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충분히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이 앞전의 고점이 4,370원인데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충분히 직전 고점을 아마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을 걸로 봅니다.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급하게 조사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쪽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또 틈틈이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유하는 것이 나을 듯해 보인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삼성물산인데요. 66,200원의 삼성물산을 70%를 매입하셨습니다. 네, 뭐 삼성물산 하면은 건설주로도 보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할 때 하락하고 올라오는 날 좀 올라오는데 역시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흐름상은 아직까지 박스형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7만 원대 돌파를 하면은 한 7만 3천 원대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70% 비중 많으니까 7만 원 돌파하면 여기서 한 30%에서 40% 정도 정리하시면서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전 밑골이죠. 6만 4천 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비중 줄이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6만 4천 원 이탈한다면은 비중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다음은 호텔 신라인데요. 39,200원에 20%이신데 자 이건 목표가를 좀 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 호텔 신라가 요 근래에 신고가를 내고 강력한 추세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인 입국객이 늘어나면서 면세점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신라 호텔도 역시 또 내방객이 많아지면서 호텔도 역시 실적이 좀 좋아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보다 좀 올랐는데 지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좀 가져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4만 8천 원까지 좀 보셔도 될 걸로 보고 한 5만 원 가까이 4만 8천 원. 단기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올랐다가 조정받고 가더라도 좀 길게 본다면은 4만 5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보셔도 무리가 없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4만 5천 원 이상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앙백신 볼까요? 15,350원에 30%입니다. 네,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러면서 상한가를 보내봤죠. 그 이후에 양성 판정이 나면서 주가는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수급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이 일어났다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바로 오늘 반등이 났는데 지금 여기서는 큰 반등을 예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크게 반등이 못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어났다가 좀 밀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시가총액은 많지만은 사실은 크게 보실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짧게 보시는 편이 좋고요. 일단은 15,35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좀 올라갈 때 좀 매수를 하셨다가 아니면 떨어진 날 매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5,000원 정도 돌파한다면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시면서 올라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테마주가 뜨면은 같이 올라가고 또 테마주가 갑자기 또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요 13,800 정도 이탈한다면 손절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앙백신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9,600원에 20%십니다. 네, 나이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백은 치과 관련 고리스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는 회사고요. 요 근래에 보면은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추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나이백 같은 경우는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바이오주 관련주는 뭐 실적보다는 항상 어떤 미래 가치 또 성장성 이런 부분을 항상 바이오주는 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나이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점을 확인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올라온다면은 이제 매물대가 8,700원 원자리가 강력한 매물대가 돼서 앞전에 올라왔을 때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고, 일단은 그 자리는 한번 잘라주는 것도 괜찮고요. 8,500원에서 9,000원 사이입니다. 그 자리 한번 잘라주고 강하게 돌파한 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녹십자가요. 네, 녹십자 가격과 네, 비중은요? 1월 6일 날에 네. 15만 원에 샀거든요. 15만 원에 비중은요? 20%요. 20%. 예. 네, 그 지금 목표가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아, 목표가에 대해서. 예, 예. 자, 녹십자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좋아서 이게 사셨는지요? 저기 금요일 날에 네. LI 그 뭐지? 조류독감. 네, AI. 예. 예. 그거 보고 샀더니 예. 또 토요일 날 뉴스에도 그게 음성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AI 사람 이렇게 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예. 뜨겠구나 전처럼. 예. 그러면서 샀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다더라 하니까 이게 예. 주가가 흐름이 영 산 게 이제 불안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샀거든요. 네. 이거 사면 올라가겠다 싶어서 샀는데. 이거다 싶어서 사셨는데 근데 또 그렇게 사신 거 치고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이 당분간 갖고 있어도 될까 싶어서 전화했는데. 예, 자, 녹십자. 그래도 기업 자체가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하니까, 자, 네. 별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자, 그럼 우리 네. 정영환 전문가께 이 녹십자에 네.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려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AI 때문에 사셨다고. 네, 제가 좀 전에 주황백신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사셨다면은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조림필련자가 온다고 치더라도 이 종목이 크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파루라든지 좀 개별주의 성격이 많은 주황백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요. 이 종목은 그런 쪽보다는 사실은 어떤 기업적인 측면을 좀 많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제약주들이 지금 오늘 동아제약이 거의 상한가까지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 본다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보면 거래량이 많이 터져버렸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이유는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렇지만은 크게 빠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은 만약에 15만 원대 돌파해서 우리 매수가 정도 돌파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단기적 관점보다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중기적 관점을 봐셔야 돼요. 이미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조금 있지만은 큰 손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4만 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단기적으로 하방 쪽으로 또 많이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4만 원 이탈한다면은 좀 비중 줄여주시고 한 10% 정도 줄여주셨다가 다시 한번 저점 잡고 한번 칠 때 그때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신다면은 목표가를 1차적으로 한 17만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내용이 괜찮고 그리고 앞으로 제약주들이
조금 더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이 종목은 반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박스권 형태에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7만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단기적으로 짧게는 14만 원 이탈하면은 비중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녹십자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녹십자는 뭐 기업 자체가 워낙 좀 탄탄한 그런 또 제약 업종이라고 회사고 그래가지고요. 뭐 한번 좀 안심하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한 뿔에서 나왔죠. 이게 잘 아시는 분이 계실려나 모르는데 이게 한일 시멘트하고 이제 같은 집안에서 시작된 기업인데 시멘트 쪽은 좀 워낙 안 좋은데 이 녹십자 쪽은 또 괜찮지요. 한번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9,700원에 30%입니다. 자, 원익 IPS도 아까 똑같이 네. 자, 똑같이 아까 원익 IPS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후광 효과가 좀 클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 또 설비 투자가 늘린다면은 역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매출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고요. 충분히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고 있고 또 LCD 업황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올라오고 나서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 근래에 기관들이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일단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추세는 전환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가져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서 좀 더 보유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 오늘은 좀 더 보유해 보십사는 종목들이 꽤 많네요. 자, 다음은 RNL 바이오입니다. RNL 바이오 5,880원에 30%입니다. 네, 뭐 오늘 사신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싱가포르에서 줄기세포 관련해서 특허를 오늘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분간은 이 종목은 좀 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갭 상승 일어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신다면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고 쪽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겠는데 물론 그 중간에 조정 좀 받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보기에는 매수세가 좀 붙은 것 같은데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오늘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7,000원 정도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한번 조금 차익실 하시면서 올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종목들은 급하락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올라갔더라도 7,000원 정도 돌파한다면 여기서 한번 반턴 정도 아니면은 뭐 한 30% 정도 이익실 하시고 나머지는 8,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다음은 클루넷입니다. 4,660원에 20%입니다. 네, 좀 손실이 나셨네요. 자, 클루넷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 분석상 재무제표를 보면은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고요. 계속해서 영업 적자라든가 뭐 이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본 잠시 근처까지 갔다가 무상감자로 인해서 일단 벗어났습니다만은 역시 재무구조 취약성과 그런 부분을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에 올라왔던 동기가 또 안철수 테마라는 테마에 편승해서 강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정부 측에서 어떤 테마주의 조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어제 또 급락을 했고 역시 오늘도 지금 보면은 뭐 급락은 멈췄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의 강력한 어떤 테마주의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보면은 클루넷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른 상태에서 기간 조정입니다.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할 줄 알았습니다만 일단 버티는 거 봐서는 뭐 지금 정부가 조사를 해도 일단은 가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취약한 재무구조 여러 가지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건 몰랐다는 사실도 있고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또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말이 많은 종목들은 일단은 뭐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을 13만 원에 30% 사셨네요. 예, 다음은 15만 원 찍고 많이 조정받았죠. 많이 조정받고 난 이후에 어제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어제는 조금 급등이 났고 오늘 또 급등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다음 자체는 조금 상승 쪽으로 보시기 낫고요. 그러나 14만 원 정도 돌파한다면은 또 여기서 한 번 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13만 원대 사셨으면 조금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보시는데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저는 한 17만 원까지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짧게 좀 끊고 나오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셔놨다. 물론 뭐 시장에 아직 불안 요소가 있지만은 이 종목은 그런 데서 크게
조금 벗어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14만에서 15만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리고 좀 더 보신다면 한 16만, 17만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자,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투자에 꼭 성공하는 한 해로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가. 아유,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예, 파이팅. 예, 예. 고맙습니다. 한 10배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예. 그럼 10배를 벌어줄 좀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실까요? 그 종목이 풀몬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독특한데요. 풀몬 홀딩스. 예. 예, 한 30% 돼요. 30%. 예. 예, 예. 자, 비중은 그 매입 가격하고 단가는요? 비중이 가격은 한 얼마 정도의 30%를 사셨을까요? 31,800원이요. 31,800원에. 예. 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지요? 근데 어떻게 거래량도 적고요. 네. 이게 뭐 주가도 조금 올라갔다 쪽 빠지고 조금 올라갔다 쪽 빠지고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수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져나와야 되는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풀몬 저는 홀딩스가 주식에 아주 왕초보거든요. 왕초보. 한 얼마나 되셨길래 왕초보라고 표현을 스스로 하실런지. 시작한 지는 한 1년 됐는데요. 네. 이것저것 옹긋하다 보니까 아주 팍 줄었어요. 원금이 팍 줄었어. 예. 일단은 뭐 주식 투자 1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죠, 이게. 진짜 모르는 게 이거네요. 예. 저는 한 20년 넘었는데도 지금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옛날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는 거는. 예. 그래서 20년이요? 그냥 저는 다른 건 안 보고 그냥 기업 하나만 보고 그냥 쭉 가자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좀 가는 편인데, 네.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식품주가 원래 퍼가 얕은가요? 저는 이거 텔레비전 좀 보고 배웠는데 퍼가 얕고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게 내수 식품주들이 이게 퍼가 좀 많이 높은 경우들은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좀 많지 않은 경우가 좀 많지요. 아무래도 뭐 IT라든가 전자라든가 그런 업종들이 조금 더 높은 업종에 속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가 보네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그 대상이라는 품목도 한번 보니까 네. 퍼가 얕긴 얕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것이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 나와야 될 건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또 내수 그런 식품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업해온 업력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네. 그런 회사들이 게 잘 찾아보면은 그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그런 자산들 진짜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 자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옛날 그 취득할 때 당시로 뭐 장부가로 기록이 됐다든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보잘것없는 가격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찾아보면 진짜 뭐 부동산 그 부자인 그런 회사들도 많고 자산주로 분류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함께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걸 찾아볼 줄을 몰라요. 네. 저는 그냥 뭐 찾아보는 것보다 이렇게 차몰국에 슬슬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대도 않을 곳에 뭐 이상한 창고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 아니, 여기 왜 이런 게 있지? 그러면 이 비싼 땅에 그러면서 그런 회사들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예, 뭐 대한제분 같은 회사라든가 뭐 창고가 이상해 시내 한복판에 밀가루 창고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그게 개발하든가 팔면 얼마나 큰 현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네, 자 그럼 풀몬 홀딩스 일단 사셨으니까 우리 정태희 소장님께 과연 이 회사의 전망 그리고 현재 그 업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한번 풀어달라고 부탁을 할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풀몬 홀딩스는 일단 그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래가 지금 하루에 10,000주도 안 됩니다. 10,000주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그 풀몬 홀딩스 같은 식품업체 자체가 뭐 퍼가 얕은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안정주라고 그러죠. 민감주가 아니라 어떤 안정한 안정주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소비자들이 그 식품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매출은 뭐 꾸준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풀몬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식품, 급식, 또 외식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진출을 해 있고요. 아까 그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현재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저는 뭐 좀 반대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단기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거래가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모든 이평이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무거운 짐이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실이 안 났을 때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시 말씀드리나마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일단 거래가 너무 없어요. 하루에 막 4,000주, 5,000주 거래되는 걸 이건 가져갈 수가 없겠죠. 팔고 싶을 때 못 팔으면은 자산을 어떤 급하게 쓸 때라든가 또 이럴 때 그대로 묶이게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손해보지 마시고 일단 빠져나오시고 요 근래에 강한 종목,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아타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유 에이텍입니다. 2,800원에 60%요. 예,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세에 나오다가 오늘 좀 큰 폭의 뭐 상승 이런데 사실은 얼마 전에 보면은 좀 회전율이 좋았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운 회전율. 상한가 보낼 때.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 쪽으로는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주가는 좀 하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오늘은 상승이 났지만은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상승 쪽으로는 좀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습니다. 2,400원 정도 이탈한다면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또 하방 쪽으로 또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를 차원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래서 2,800원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에만 온다면은 60%니까 여기서 한 30% 정도 줄여주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런 또 작은 종목들은 대응하실 때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은 좀 상승 쪽에서 올랐을 때는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올라 좋아요. 왜냐면은 그걸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60%니까요. 그래서 2,400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비중 확 줄이시고 일단 2,800원 매수가 온다면 여기서 비중 한 30% 줄여주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 회사 내용 보니까 차익급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차익급 의존도가 2010년도에 한 22% 정도 되고 지금 저 2011년도입니다. 46%, 한 50% 가까이 되니까 조금 수익성에는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 좀 줄여주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메디프론입니다. 8,050원에 15%입니다. 예, 일단은 뭐 수익이 나셨네요. 뭐 메디프로는 치매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신경 통증 완화제 이런 부분들을 로슈사에 일단 기술 이전을 했던 기술력 있는 바이오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IT 부분도 영위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은 아무래도 성장성이 큰 바이오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주가가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조정이 끝나고 다시 단기 평인 50, 20, 5, 20, 60 2평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일단 우상향으로 틀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끝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이 안 좋으면 다시 쌍바닥을 치러 한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분명한 사실은 현재는 보유할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좀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좀 더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애경유화입니다. 39,000원에 10%입니다. 네, 뭐 애경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올해죠. 물론 뭐 올해 1월 달입니다만은 조금 신고가 찍고 49,000원 찍고 음봉이 3개가 났습니다. 음봉 3개 이후에 횡보하다가 오늘도 시장은 좋았는데 이 종목 좀 빠졌습니다. 그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급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거래량이 그리 많지는 않죠. 거래량이 안 많다는 얘기는 상승해도 그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화학주입니다. 추세는 괜찮지만 오늘 22등 평선을 좀 이탈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하락세 갖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조정 구간은요. 33,000원까지의 어떤 이탈을 잊지 않아야지 조정 구간을 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33,000원 이탈한다면은 또 하방 쪽으로 또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음봉 3개 이후에 음봉을 또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9,000원 같으면은 손실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3,000원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요.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조금 더 어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터진 시점에서 한 33,000원 지지만 된다면 여기서는 지금 비중 자체가 10%니까 10% 좀 더 담아서 매수가 비중을 좀 낮추셔서 올라가시는 편이 좋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한 4만 원권 올라오면은 수익이 생기니까 이때 한번 10%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슈프림인데요. 1,700원에 70%네요. 네, 슈프리마 1,700원에 사시면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오늘 같은 날은 직전 고점이니까 수익이 충분히 난 상태에서 일단은 한 반절 정도라도 이익을 좀 실현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70% 같으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서는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오늘 직전 고점에서 분명히 좀 매물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보면은 어쨌든 슈프리마는 여러 가지 호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문인식 솔루션은 현재 미국에서 특허권에서 일단 그 특허 침해를 안 했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 때문에 충분히 해외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보안 시스템에서 지문 관련이 점점 인식이 지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보입니다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0%면 한 반절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를 편하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그런데 안 되네요. 아, 잘 안 돼요? 저도 네. 연초부터 이게 액땜 하려고 그런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이따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사 맞는데 시청자님께서 감사하실까요? 맞을 생각하니까 아플 거 생각하니까 좀 깜깜한데 주사는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으셔야죠. 건강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열심히 좀 해가지고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12월 달에도 감기가 한번 걸렸는데 버텨보려고 그랬다가 그냥 반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냥 초기에 좀 병원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 아이고, 관리 좀 잘하십시오. 감기 들이시면 안 되는데. 예, 예. 자, 그럼 지금 뭐 종목이 속을 많이 새기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지금 궁금하신 걸까요? 오시아를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OCI, 예. 예. 한 23만 원 근처에 오면은 널지고 이걸 어찌해야 될고 싶어서. 네. 30 정도만 되면 딱 뚫고 올라가 주지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고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OCI에 대해서 과연 30만 원 정도 뭐 돌파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가격하고 비중은 얼마까지 갈란가, 어느 정도 돼서 매도를 해야 될란가, 그런 거를 잘 모르겠고, 네. 또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 시점을 또 잘 못 맞추겠고, 네. 그래서 예. 자, 그럼 그걸 가격하고 한번 비중은 한 얼마나 될까요? 들어가는 건 한 6% 되는데, 네. 23만 7천 원이고요. 23만 7천 원 6%. 네. 알겠습니다. 근데 자, 뭐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뭘까요? SK가 또 그렇게 속을 새기고 있는데. SK가. 예. 예. SK를 한 20% 들어갔다가 저번에 하도 빠져서 좀 10%는 매도하고 10%가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18만 4천 원이에요. 18만 4천 원에 비중은 네, 20%에서 10%는 매도하고 10%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한 10%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OCI 그리고 그 SK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종목에 대해서 답을 잘 들어보시고 연초부터 가장 좋은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뭐 OCI 같은 경우는 먼저 폴리실리콘 가격대가 최근에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저점을 시작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OCI가 이렇게 좀 하락한 이유는 공급계약 해지죠. 그래서 공급계약 해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에버그린 솔라와 맺은 폴리실리콘 약 한 3,200억 정도의 어떤 공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해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좀 악재가 좀 나왔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도 이 종목은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어차피 비중은 그렇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했지만은 조금 더 하락폭이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사실은 OCI가 거의 보면 20만 대 초반대에서 지지가 나왔거든요. 최근에. 지어 나오고 올라갔다가 24만 대 좀 밀리고 해서 또 한번 옆으로 행보했다가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금 더 화학주 자체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가기에는 사실은 좀 길이 멀고 험한 길이고 제가 보기에는 전 고점입니다. 한 24만 원대 정도 돌파한다면은 24만 원대에서 한 25만 원대까지 이런 짧은 내용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은 SK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주사들이 대체로 보면은 배당락 이후에 좀 조정이 좀 거치고 있고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18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18만 원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멉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한 15만 원대 정도 돌파해서 한 16만 원대 가는가 보고 여기서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아니면 빠져나오시든지. 그래서 지금은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고 한 15만 원대, 16만 원대 오면은 그때 한번 손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자, 두 종목에 대해서 답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하셔서 높은 수익 올려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자원입니다. 3,350원에 25%입니다. 자, 자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은 사실 뭐 보면은 뭐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철 스크랩 재활용 업체입니다. 지금 보면은 철 스크랩 재활용 업체로 저는 여성 의류에서 철 스크랩 재활용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부분 매출이 한 90%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원 같은 경우는 또 철 스크랩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금이나 은, 구리 뭐 이런 부분에도 진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원업체로서 앞으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자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 이후에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서 다시 저점이 높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단기적인 조정도 있지만은 지금은 분명한 사실은 좀 더 가져간다면은 추가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산업 볼까요? 5,170원에 30%입니다. 예, 지금 저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추세를 어느 정도 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정을 좀 많이 거치고 또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올라갈 때 조금 쉬었던 종목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렇게까지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추세는 좋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매물대도 거의 거쳐서 지금은 현재는 상황 자체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습니다. 자,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거 본다면은 이 종목은 7,000원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6,500원 돌파해서 한 7,000원 부근에서는 일부 한 50% 정도 착실하시면서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사신 가격대가 5,170원이면 수익이 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6,000원대 이탈하면은 좀 비중 줄여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대한항공을 두 분께서 여쭤보셨습니다. 한 분께서는 46,000원에 10%신데, 자, 또 한 분께서는 좀 7만 원을 넘는 가격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46,000원에 10%를 기준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진단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뭐 요 근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율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류가하고도 뭐 원유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류 항공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그 유류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요 근래 뭐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항공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원화 가치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작년 초에 비해서는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항공주에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항공주에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항공주에는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번 지금 바닥을 다지는 가격 42,000원 언저리에서는 계속해서 서너 번씩 바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은 가져갈 수 있으나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악재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뭐 7만 원에 사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뭐 손절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러나 4만 원대 46,000원에 사신 분은 올라온다면은 45,000원 언저리에서 일단 한번 자르고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 관련해서 에이블 CNC를 한번 매수해보고 싶은데 매수하면 어떨런지 그 의견을 청해 오셨습니다. 네, 그 화장품 제조업체죠. 최근에 보면은 추세를 탔다가 신고가를 찍었죠. 31,600원까지 찍었다가 오늘은 장중에 뭐 하방 쪽으로 많이 밀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을 갖다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28,500원대 정도 지지가 나와야지만이 매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신고가 이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이후에는 음봉 정도 한 3개 정도 나오면은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500원대에서 28,000원 언저리 쉽게 말하면 28,000원대에서 29,000원대 정도에서 1차 매수를 하시고 좀 더 떨어진다면은 이 자리입니다. 27,600원, 700원짜리까지 내려온다면은 한번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요 35,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인데요. 7,800원에 10%입니다. 네, 좋은 회사입니다. 일단은 바이오톡스텍은 뭐 비임상 전문 회사고요. 뭐 제약회사들이 어떤 그 뭐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뭐 비임상을 유효성 검사라든가 안정성 검사, 자 이런 부분을 의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급성장한 측면이 있고요. 요 근래에 뭐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며칠 사이에 다시 또 기관들이 직전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물량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이오톡스텍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장성이 크고 또 앞으로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떤 손절가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6,800원짜리가 직전에 종가 기준으로 6,800원이 깨진다면 일단은 손절을 단행을 하시고 6,8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와서 수익을 한번 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오톡스텍까지 상담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 주신 두 분은 정태식, 정영환 두 분의 서울경제TV의 전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월 10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일 수요일 순서 오늘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소식 가지고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